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공항을 떠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동민 기자,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축구대표팀은 예정보다 45분 정도 이른 3시 1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패배의 원인과 사퇴 이후의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100명이 넘는 경찰력이 배치되며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잠시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수들한테만 해주시죠. 팬들한테만 해주세요. 팬들한테. 이강인과 황희찬, 김민재 선수를 포함한 선수 9명도 홍 전 감독과 함께 입국했습니다. 선수들은 취재진과 짧게 인사만 하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나머지 선수들은 내일까지 순차 입국할 예정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입국에 앞서 과달라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짧은 입장문을 읽으며 사퇴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 전 감독은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다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공항에 모인 200여 명의 팬들은 현수막을 들고 북을 치며 홍 전 감독이 차를 타고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고함과 야유를 보냈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8년처럼 역과 계란을 던지는 돌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야유와 분노는 가득했던 입국장이었습니다. 원정 월드컵이 끝난 후 공항에서 귀국 행사가 열리지 않은 것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고교 야구 경기에서 광주 지역 학교를 상대로 5.18 민주화 운동 비하 논란에 휩싸였던 스타벅스를 언급한 구호가 나왔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해당 학교는 사과문을 올리고 서울시 교육청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서울 배제고와 광주 제1고의 경기. 배제고가 6대2로 앞선 8회 초 이런 구호가 경기장에 울려 퍼집니다. 여럿이 부르는 이 응원 구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달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부른 탱크데이 이벤트로 불매운동 역풍까지 맞은 스타벅스 코리아를 연상케 하는 구호입니다. 아예 대놓고 탱크데이를 외치기도 합니다. 참다 못해 그만하란 고함이 터져나오고 심판도 제지에 나섭니다. 해당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면서 지역 혐오성 응원 비판이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배제고는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선수단과 광주 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께 깊은 상처와 실망을 드렸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응원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해당 학생 선수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야구부 전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에 관한 특별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됐다며 배제고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가 곧 출범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 한반도 서남권에 지어질 800조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공장 4개를 포함해 AI 데이터 센터 등 1,500조 규모의 미래산업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오동건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서남권에 조성합니다. 인프라와 정주 여건, 인력 등을 종합 고려해 생산기지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광주를 차기 반도체 생산기지 후보로 밝혔고 SK하이닉스도 서남권에 400조 원을 투자해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양사의 투자를 바탕으로 서남권에 모두 800조 원을 투입해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합니다.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해 HBM 패키징 팹 건설을 추진하고 동남 대경권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은 HBM 생산을 천안,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하고 구미에는 로봇과 AI 데이터 센터, 울산에는 차세대 배터리 투자를 확대합니다. SK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시점을 최대 12년 앞당기고 용인과 청주 생산 라인 투자도 조기에 집행하며 데이터 센터 구축도 본격화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분야에서는 글로벌 3강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 SK, GS, 네이버와 함께 일단 1단계로 2029년까지 550조 원을 투입해 8.4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2035년까지 1,0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18.4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AI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지도를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사망자가 1,700명을 넘어섰고요. 실종자는 비공식으로 8만 명이나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진이 500차례 넘게 이어지고 있고 폭우까지 예보됐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두 차례의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719명으로 늘어났다고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발표했습니다. 또 3,034명이 다쳤으며 이번 재난으로 영향을 받은 이재민 등 피해 주민은 총 15,866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파악된 실종자 수는 8만 명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엔은 최소 2,500동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완전히 붕괴됐다면서 시신 수습용 포대 10,000개를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27개국에서 40개가 넘는 탐색 구조팀을 파견했습니다. 유엔은 전 세계의 지원을 조율하는 플랫폼인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을 통해 2,000명이 넘는 구조대와 160여 마리의 구조견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활약으로 어제 하루에만 잔해 속에서 7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만 여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 have had 500 aftershocks, and the latest was this morning. So you can understand that we keep on operating in a high-risk environment. 네, 설상가상인데요. 폭우까지 예고돼 있다고 합니다. 대피소 건설이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유엔은 베네수엘라 정부와 함께 긴급 의료 지원과 신속한 임시 대피소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식량 지원, 식수와 위생, 모든 구호 물품의 보관뿐만 아니라 배급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류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폭우가 예고돼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지진 피해를 입은 라과이라주의 경우에는 지난 1999년 1년간 내려야 될 비의 양이 불과 사흘 동안 쏟아지면서 5만 명 이상이 숨지는 대홍수의 비극을 겪었기에 그 공포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구조대원들은 비바람 속에서 흙더미를 파헤쳐야 해 구조 작업이 전면 지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무너진 잔해가 빗물을 머금고 내려앉는 2차 붕괴의 위험과 산사태 우려까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Emergency shelter. There is a tropical wave that is expected in the next hours to reach Venezuela. This will bring heavy rains. You can imagine what this means for the displaced. 상황이 다급해지다 보니까 라과이라주에 번화한 관광지였던 카라바에다의 골프장은 수백 명의 이재민을 수용하는 거대한 대피소로 변모했습니다.
카라바이다에 마련된 이 대피소는 현재 침구류와 판자 바닥이 깔린 임시 천막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피소 주민들은 모기와 기어다니는 벌레들 사이에서 어렵사리 잠을 청해야 하며 음식을 조리할 공간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생존자를 위한 체계적인 구호뿐만 아니라 폭우와 여진에도 견딜 수 있는 대규모 대피소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출근길 22.9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33도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최고 체감온도는 34도까지 지속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전국의 폭염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됐는데요. 폭염특보는 오늘 그 밖에 중부 곳곳으로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9도, 광주 2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 33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웃돌며 덥겠습니다.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아침까지 경기와 강원 중북부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 오후에 또다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양은 5에서 최대 50mm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더위 속 내일은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텐데 이 비가 올여름 장마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제주도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연일 뜨거운 날씨에 온열 질환 위험도 커졌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